강물도 흐른다. 피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빗발치는 포탄도 연기처럼 헤치며 강 건너 들을 질러 앞으로 간다. 무너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카카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요정 꼭 써. 공부를 그렇게 했어. 아니, 그러니까 신세대가 아니야. 네. 수첩공주랑 비슷해. 꼭 뭘 써가지고 읽으려고 그래. 아, 부스를 이렇게 짜니까 되게 좋구나. 그죠? 너무 아늑하다. 핵폭탄 터져도 끄떡없을 것 같아. 아니, 우린 막 보려면 얼굴 이렇게 하고 봐야 이게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각형이라. 아이, 참, 단순한 사람들. 근데 오늘 목사들 돼지 교수님께서 좌장을 딱 잡으시니까, 무게중심이 가운데 딱 잡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프닝 멘트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이거 없니? 이어폰? 없어도, 여기 다 있어. 이게 이어폰이야. 예. 귀에 꽂으면. 이걸 네가 써라. 이거를 쓰세요. 예.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벙커원에서 577을 몇 번 녹음해봐서 익숙하죠. 그렇구나. 여기랑 시스템 똑같이 만들어. 우리 그거 해야 되겠다. 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하고 들립니다. 바로 시작. 예, 예. 좋아요. 네, 들어갈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국민TV 습격사건 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워버려 그냥. 여기 되게 네. 음질이 다른 것 같은 건 내 느낌 때문인가? 시설이 달라, 시설이. 여기가 스튜디오지. 네. 소방차도 안 지나갈 것 같고. 야, 국민TV가 이제 생긴 지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네. 다 새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새 가구 냄새도 좀 나, 그죠? 여기가 합정동 웰빙센터인데 네. 이 지하에 전에 그 MC 스나이퍼 사운드 이 안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도 몰랐네. 있나 모르겠네. 네. 지금 이사 갔잖아요. 그렇죠. 입주해가지고. 높은 건물. 우리 오늘 진짜 정말 어렵게 여기 습격 우리 사건인데. 완전 습격 사건. 습격이 맞지. 시간도 없고. 이런 민폐가. 이 듣보들은 뭐지? 그런데 일단 납치해놓고. 네. 벙커의 장점이 문을 잠그니까 못 나가셔. 지금 앞에 거물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셨을 바로 그분입니다. 김용민 교수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온 거지. 출장 뭐라고 녹음을 해야 하러 되지? 오셨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출장 녹음을 오셔서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간 죽지 못해 살다가 그놈들보단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결심이세요. 하여간 참, 지난 대선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멘붕을 다들 경험하셨을 그렇죠. 텐데, 제가 확실히 터득한 게 있습니다. 예. 좀 더, 멘탈이 강해야 되겠다. 예. 멘탈에서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멘탈에서 졌다? 예, 그렇습니다. 티타늄 그 합금.
멘탈을 가져야 된다. 단언컨대 천면피 정도는 안 된다. 우리 CF 하나 찍어야 되겠어. 단언컨대 멘탈은 가장 강력한. 뭐 멘탈 강하기로 해야 우리 이정희 대표 같은 분 이런 분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예. 이 새누리당의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이건 스테인레스로도 말할 수 없는 이 티타늄 합금 수준의 그 멘탈. 뭐 이건 용접 막 이렇게 뭐 철을 뚫고 갈 수도 없을 정도의 어떤 멘탈. 그렇죠. 예. 그 후한무치함. 이 후한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철한무치한 이런 새누리당. 아니 근데 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 새누리당을 멘탈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멘탈일까요 과연? 메탈이라고 할까요? 메탈. 메탈이나. 혹은 뭐 멘틀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네. 우리 강쌤 또 광주 분위기 됐어.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얼었어. 계세요. 연예인 보시고 왜 이래? 강철 멘탈을 가져야 아니, 된다고. 제가 그 지인들한테 제가 오늘 이제 국민 TV 간다. 그랬더니 김용민을 밟아라. 아 그래야 네가 큰다. 뭐 이런 그렇지. 그런 얘기 지령을 좀 받고 왔어요. 근데 이래서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고 맨날 욕을 먹는 거야. 형님 너무 대충 오셨는데 말씀 안 드려도 그 프로필 한 400장 정도 빼 오셔야죠. 근데 일단 그러니까, 체중이 김용민 교수님을 밟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밟히게 생겼어. 이 체급에서 좀 다르구나. 사실 체급이 다르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 국민 TV가 9층인데 컨테이너가 2개 있어요. 녹음실에. 네. 그런데 지금 저쪽 컨테이너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다시 네. 다른 컨테이너로 들어오셨어요. 붙잡혀 들어오셨지. 네. 아주 죄송하네. 그렇죠. 아니 네. 지금 팟캐스트들을 보거나 네. 국민 TV에서 지금 뭐 계속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예. 그 제작의 양이요. 그러니까. 지른 고사하고 양이 음. 너무 이 막대해서 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드라마도 한 그걸 두세 편. 혼자 지금 예. 하시는 게 몇 편이세요? 아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한 13역 정도라고 비싸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분발해야겠다. 그러니까 13역이면 배우, 작가, 예. PD, 녹음, 편집. 그렇지 편집. 그건 PD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PD 역할을 넣고. 그다음에 출연진도 한 역이 아니라 하긴 1인 뭐, 다역. 예, 작가도 메인 그러니까 작가, 지금 새끼 작가 보면은 있으니까. 교통방송에서 배칠수 씨가 예. 이 성대모사를 잘하시니까 예. 한 프로에서 한 5-6명 분을 소화하더라고요. 예. 저 양반 참 경제적이다 그랬는데 예. 이 국민 TV의 이 김용민 교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경제적이시죠. 전에 그 배칠수 씨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성대모사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배칠수 자신은 이 대형마트고 저는 이제 그 중소형 골목 상권. SSM. SSM이야. 아니 SSM 정도가 아니라 골목 상권에 있는 그 자영업자다. 라고. 그 수준이다. 자긴 그래서 뭐 김용민 씨의 밥그릇을 뺏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성대모사 하니까 생각나시네. 예.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소송 걸린 게 몇 건이시죠? 지금 소송이요?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재판 걸린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뭐 1심에서 제가 뭐 벌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양호하네요. 예. 항소로 간 게 있고. 예. 그리고 하여튼 수도 없이 그냥 이 걸고 넘어지는 놈들이 그렇지, 많아가지고 예. 하여튼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주진우 기자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족지혈입니다. 근데 저 주진우 기자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예. 뭐 직업란을 써야 되는데 예. 피의자라고 쓸 뻔했대요. 직업하네요. 기자보다도 예. 피의자가 더. 일주일에 뭐 한 4, 삶의 5통씩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네.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누군가 고소를 하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전화가 왔대. 그래서 내가 좀 지금 걸린 건수가 한 10수건 되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기다리시라. 번호표를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는 그런 지금 얘기 고소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네. 긴급 뉴스 하나가 예. 지지난주에 이 여민정 씨라는 예. 무명의 여배우인데 예. 레드카펫 노출 사건으로 실검 1위 찍으신 네. 그분이 애국전선에 와서 사건의 전말을 한번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예. 정미홍 여사라고 아시죠? 알죠. 예. 이분이 여민정 씨를 고소했어. 왜? 형사고소. 왜? 왜냐면 형사? 인터넷 팟캐스트에 예. NLL 코리아라고 예, 예, 예. 우리 형님 하는 방송. 아니 그러니까 이 목사들 돼지 교수님의 음. 이 후배인 정영진 예. 위키프레스 편집장. 예. 그 친구가 만든 팟캐스트예요. 예. 여기서 여민정 씨, 뭐 시사평론가 저도 나가고 네. 그때 마침 김성수 평론가라는 분이 나와서 예. 막 정미홍 씨의 이제 심리 상태를 분석을 했는데 예.
그걸 이제 듣고 정미용 씨가 오늘 여민정 씨가 떴잖아요, 요즘. 네. 그래서 김성수, 정영진, 여민정 이렇게 같이 이제 형사고소. 최근님은? 곧 민소 손배. 저는 정미용 씨 분석을 안 했고요. 저는 다행히 취급 빠지게. 보코노 바로 앞에 변땅크를 분석했어. 낸실행하고 이게 왜 저러는 거냐. 그래서 나는 덕담해줬어요. 사랑이다. 저건 사랑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걸릴 게 없어. 그 프로그램이 뭐 대단히 진보적인 방송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나? 그냥 완전 저질 방송이죠. 정영진이가 많이 떴네. 떴어요. 지금 뜨고 있어요. 정영진이가요,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친구는 나름대로 좀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온 친구예요. 아니 로스쿨을 다니다가 그냥 왔대요. 아, 그래요? 나오진 않았어요. 들어간 게 어디야? 그렇죠. 들어는 갔죠. 물론 저는 이제 하이스쿨을 나왔습니다. 예. 정영진이가 아주. 그러면은 국민 TV 지금 뭐 휴가철이라서 좀 비상 상황이신 것 같긴 한데. 예. 한산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출근은 언제 하시고 퇴근은 언제 하십니까? 이게 출근을 이제 통상 새벽 4시쯤 나와가지고 저녁에 뭐 11시에 들어가면 아주 일찍 들어가는데 자정 전에. 그렇습니다. 예. 어머. 느낌상- 사라져요? 네?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나요?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아, 그렇게 살 수 있냐? 네. 사라지느냐? 아, 사라지는 게 네, 고원이 아니라 그게 예, 아니고. 어린애가 둘이 있는 집에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좀 김 나으시다. 교수님은 동감합니다. 캐릭터가 강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에 네. 스튜디오에 딱 들어와서 뵈니까 사육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 박스 그렇습니다. 안에서 사육당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정말 그 어떤 남성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반듯한 삶을 살았다. 왜 웃으세요? 아니 아까 요정이 예. 오프닝 멘트 낭독하는 거 들으셨을 때 음. 저희가 시즌 3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시즌 3 부제가 에로전선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께 꼭 덕담으로 에로틱한 에로틱한 멘트를 좀 요청드리려고 그랬는데 경건한 말씀을 며칠 하시니까. 전에 제 아는 지인한테 예. 저를 골탕 먹이려는 놈이 있었어요. 예. 함정? 귀태예요, 귀태. 예, 예. 그 놈이 이제 저를 걱정해 준다고 그 지인을 통해서 지금 모 기관에서 예. 너의 불륜을 알고 곧 터뜨리려 한다. 네네. 대박이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통상 들으면은 예. 뭐 상당수의 남성들은 움찔하는 경우가 언제적 누구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예전에 그런 사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나이 드신 40, 50대 사장님들한테 그 주소를 확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이 하룻밤 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느냐. 놀이개. 이 어느 은행 계좌 여기로 보내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 어우, 저런. 대리마. 찔리는 게 있어요. 대리마 있고. 그리고 하나 수익 모델이 나왔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괜찮다. 좋은 정보 땡큐.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보낸 사람은 붙잡혔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예.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무리 털어봐야 뭐 날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만 사랑해서 그러느냐라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막말 김용민이가 설마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예. 인생도 막갑할 줄 알았는데 당신 말은 뭡니까?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김 교수님은 낙고무수부터 쭉 들어본 분들은 100% 공감하시겠지만 창조 경제의 선봉이시잖아요.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 꼭 밖에서 이 외도나 사태를 벌이는 게 아니고 상상 불륜이 다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나 생각한다. 그렇지. 창조하면서. 우리가 보통 불륜이라고 하면 그 내연의 상대 이성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 보통 통상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김용민 교수 같은 경우에 남자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됐어요. 이상한 그만해요. 쪽으로 가네. 네. 형님 남색 취향이죠? 일단 나는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양반 나름 캐릭터가 있구만. 이상한 폭탄이야, 폭탄 여기. 나온 김에 출마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시는데 출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뭐 이런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촛불 광장 쪽에서 총대를 매시게 됐어요. 총대를 매셨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상파에서 촛불 뉴스를 못 보니까 예. 그 대안으로 이제 팟캐스트, 뭐 국민 TV 예. 이런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네. 이제 또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에 이어서 예. 또 총대를 매신 셈이 됐어요. 뭐 정확하게 뭐 주최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좀 그런 게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팟캐스트가 이제 촛불에 어떻게 기여를 하면 좋을까? 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 어떻게 하면 뭐 미디어로서 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음. 뭐 이런 말씀을 그런 좀 자문을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오늘 핵심 이 자문이죠. 미디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예, 어서 오십시오. 지각자. 예. 늘 늦어요. 행동대장이라고. 그러시구나.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예전에는 미디어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생산자 중심의 이런 사고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수용자와 공감하는 것이다. 예.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예. 라고 위로를 해주고 일깨워주는 진정한 벗이 되는 예. 그것이 바로 미디어의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TV만 보면은 예. 나와 공감해주는 메시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이 그렇죠. 시대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군이 예능이 되는 시대라. 글쎄 말이죠. 아니 지금 이런 세상이 맞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지금 2013년에 맞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방송에서는 너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창조 경제 시대에 부응해야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지금 계속 약 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팟캐스트 안에서는 아니다. 네가 맞다. 예. 옳다. 이렇게 와락 안아주는 지금 팟캐스트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와라 안아주는 거는 그렇죠. 프리허그. 그렇습니다. 우리 요정을 광장에 한번 세우지. 왜 뭐. 그래요? 요정의 프리허그? 아이고 남자들끼리 뭐 허그를 아, 해서 네. 뭐해. 아니, 그렇잖아요. 왔더니 분위기 이상하네. 정이 안 되네. 예. 이렇게 학구적인 분위기 전혀 몰랐는데. 예상입니다. 왠지 이게 혼자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좀 아니, 속도로 보자, 오늘은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나름 조금 이제 미디어의 기능, 특히 팟캐스트의 역할, 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예. 사실은 촛불에서 뭐 주동은 아니시지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강력한 이게 배후에서 사주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 하나 더 걸리시겠어요. 1번 타자 누구였냐면요. 아까 언급하신 그 이정희 대표가 8월 15일에 10만 명 모입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김영민 교수님이 10만 명 모이면 낙곰수 또 하지롱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쓰면 크게 화답했다 이런 표현. 그렇지. 아니 뭐 사주를 하고 있는 인물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꼼수다 10만 모이면 합시다. 뭐 합의를 이끌어냈다든지 동의를 구했다든지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걸 다 의심을 하더라고. 아마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 제 지인들하고 이제 그냥 솔직한 멘션을 그냥 까면 까면 김영민 지가 뭔데 10만을 치고 모이면 나오는데? 낙검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 차라리 10만을 모이기 위해서 낙검수를 하겠다 이런 멘트가 더 바른 거 아니냐? 선후를 뒤집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도 그렇고 그 전에 미선희 효선이 효선이도 그렇고 어떤 결정적인 고비에서 이 촛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 힘이 폭발이 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성과물, 그다음에 또 국민 권력의 어떤 그 핵심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는 했으나 어떤 이게 엑기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기여하는 게 맞지. 거기에 타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있었거든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네. 너무 진지해. 이제 사실 문 닫은 낙검수이기 때문에 다시 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쪽에서 사실 야당이나 혹은 야당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새누리당 귀태 정권 이들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이런 세력들 중에서 현재 권력을 가진 이들이 불편해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대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우습게 보이는 거지. 아니 세상에 지금 뭡니까 지금 저기 이런 국정 아주 그렇죠. 댓글 사건이요. 이 아주 기만 국민을 기만한 이런 사건, 이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이 합작한 선거부정, 부정선거. 예. 이걸로 지금 국민들이 막 열불나고, 막 촛불을 들고, 막, 분노의 열기를 막 발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권선거의 원조인 사람을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거 완전 국민들 연맥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직 충정.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냉수를 무상급식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야당과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권력이 무서워하진 않지만 귀찮아하는 존재 정도는 됩니다. 낙검수가. 그렇죠. 예, 귀찮아하는 정도. 슬퍼. 귀찮은 것보다 좀 더 나가서 짜증나는. 짜증나는. 피곤하게 만드는. 맞아요. 뭐 깐족거리는. 박근혜가 대선 직전에 유세 때 그랬잖아. 낙검수만 믿을 겁니까? 뭐 그렇죠. 대놓고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게 그랬지.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에게 좀 귀찮게 할 방법으로 낙검수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 가도면은 저쪽을 상당히 긴장하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귀찮게 할 수는 있구나. 신경줄을 건드리는.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어필의 멘트였고요. 또 하나는 내 사람이 다시 만나서 마이크 앞에서 낙검수를 할 수 있는 견인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10만의 촛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20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20만 모이면은 마누라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마누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가든지. 아니 이건 뭐 그렇습니다. 사실 나는 꼼수다가 이제 대선 이후로 사실 네 사람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해외 나가기 시도하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와중에 또 이제 가시고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모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건 국민들의 열기가 그러하다면 이거 좀 더 귀찮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모여서 다시 뭔가 권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좀 분위기를 맞게 밀어주신다면은 사실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공치사 하는 건 아니고 낙검수하면서 참 피곤해요. 말도 못해. 주진우 얘기 들으셨잖아. 어마어마한 소송. 그걸 이면지로 쓰려고 한다니까. 고소장이 날라오는 너무 많아가지고. 취재 노트를 주기자는 그걸로 쓰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서로 섞여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가냐 이럴 정도로 남은 일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런 소송 관련한 그런 이 우편 서신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긴 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피곤해요 일단. 본인도 피곤하지만 가족들도 피곤하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다시 마이크 잡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말이죠. 근데 저는 팟캐스트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업계 낙검수가 빨리 재개되기를 간절히 영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요, 무슨 식당도 잘 되는 식당 하나 있으면은요, 옆에다 차리면 대충 먹고 살아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저희도 먹고 산 거잖아요. 낙검수 막 올라오실 때 슬쩍 하나 숟가락 얹어놓고 중국산 낙검수 재미를 좀 봤는데 저희가 우리는 중국산 낙검수라고 표기에 불렸지. 중국산. 근데 원조가 닫아버리시니까 골목 상권 전체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낙검수 재개건과 관련해서 네 사람의 의견이 같지 않아요. 그렇겠죠.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또 우리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21년부터 출마할 수 있습니다. 길게 잡으셔야 되는구나. 이명박이 때문에 지금 2021년부터 출마를 할 수 있어서 그때 되면은 우리 봉주 형님이 이제 반갑이 지나서 물론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가시는 거 아니에요? 73세 청와대 비서실장 기춘이 형을 보면 또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봉주 형에게든 사실 어떻게든 정치를 재개해야 할 텐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처지니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뭐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또 기왕에 또 얼마나 뒤를 털었겠어요. 그렇죠. 예, 또 그렇게 해서 언제든 죽일 여지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텐데 또 나서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두려움. 그렇죠. 뭐 특별히 잘못할 건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치졸하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저쪽에 그 새누리당 시멘탈 정권 그 콘크리트 멘탈에 시멘탈 이런 세력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살았고 거의 뭐 신부님 수준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조그만 꼬투리 하나 갖고 뭐 사람을 뭐 그렇죠. 완전히 훅 보내버리죠. 그러잖아요. 예.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래서 뭐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게다가 낙곰수가 나올 때는 정권 문 닫기 한 2년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만리 갔거든요. 4년 반이 남았습니다. 4년 반. 예. 이 귀태 정권이 어떻게 탈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명박이는 그래도 저기 운동권이라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왜 그렇게 웃고, 각하는 비웃고 그래, 왜? 아니, 지금 허망한 거지. 지금 헉한 거야, 헉. 네. 사실 그때가 그립잖아. 어느 정도는. 우리의 대통령 보세요. 지금 뭐, 야당에서 촛불 집회 막 동참하고 그 무렵에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형님 이러는 사람이. 그렇죠. 계엄령을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지작거리고. 그 기왕 국민들의 뜻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린 뭐 당연히 그렇지.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그렇죠.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무슨 팟캐스트고 나발이고 없지. 그렇죠. 예, 다 그냥 뭐 가는 거지. 여기를 가장 먼저 밀러 오시겠죠? 그러면은 아마 또 이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한 사로에 한 내무반에 모여서 그때 뭐 한 4천 교육대, 5천 교육대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팟캐스트 출신들은 또 모아놓을 거 아니야. 따로 특별 관리. 우리 같이 목봉 체조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마이크 들고. 겁나 큰 마이크 만들어가지고. 마이크 봉체조 이런 거 나오겠구나. 아마 그 팟캐스트 출신들은 떠든다고 골방에 가둬놓을 거예요. 방음장치 다 해놓고 떠들지 말라고. 우리들은 진짜 주둥이 뭐 이런 걸 하고 있을 거야. 국민 TV가 지금 어쨌든 이제 아직 완벽하게 좀 노선을 잡히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예를 들면 공안에서 뭐 귀찮게 한다든가 뭐 행정 기관에서 결차죠. 좀 이렇게 들여다본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으신가요? 그걸 다 알게끔 하진 않겠죠. 그렇죠. 뒤에 가서 다 뒷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럴 텐데. 댓글 달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 그래 보여요. 홈페이지에. 그래 보이고. 아니, 사실은 지난번,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인데. 예. 아니, 국정원을 동원할 것 같으면 직원들 시켜서 댓글이나 달게 했겠는가.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완전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 예.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이상이 밝혀지기가 싫으니까 저 귀태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걸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말이죠. 진짜 이 총선에서 내가 이겼는데 진 거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 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총선 불복이십니까? 총선 불복. 야, 1년 지났는데. 그럼 대선 불복은 하지 말고요. 우리가 총선 불복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 이노근 의원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이고, 총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제 취재를 갔었어요. 예.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갔었는데 노원에. 예, 잘 만나 뵙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낙선 선거운동을 기자 해야 되니까. 달고 뛰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오명을 다 뒤집었었지. 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근데 사실 그때가 아마 제가 뭐 그 교수님 인생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예. 그 돌을 한참 거의 인생에서 거의 가장 많이 맞아본 시절이 딱 그 선거 시절 그렇죠. 아니셨어요? 그렇죠, 뭐. 막말 사건 터졌을 때. 예,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봤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니 저는요. 맞으면서 견디셨어요. 뻔한 걸 물어보고 그래. 내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봐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정치평론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예.
이 정치에서는 완전한 밑바닥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밑바닥을 뭐 예를 들면은 방방처럼 알고 또 점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워낙에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뭐 이게 그렇죠. 뭐 그러셨죠. 낙검수를 한다든지 혹은 예.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그런 그런 건 마음은 없었고 아니셨으니까. 말 그대로 예. 4년하고 딱 끝내고 그때는 뭐 정봉주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정치를 그렇죠. 재개할 때쯤이니까 그래서 뭐 정치는 제 궁극적인 그 꿈도 아니었고 궁극적인 꿈이었다면 지금 국민 TV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죠. 지금 하시는 일이죠. 제가 진짜 하려는 일이 이거였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 탈당도 하고 정치도 그만둔 거 아닙니까? 저 표 많이 받았어요. 아, 한 44% 받았습니다. 44%. 확실히 댓글 때문에 그러니까 숨겨진 표가 더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승리했다. 앉아가지고 개기면요. 그 다음 총선까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간 이렇게 좀 그만두게 된 건데 총선 당시에는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뭐 지금 이렇게 도를 맞긴 해도 예. 설마 지기 하겠는가. 이런 승리할 생각이 것이다. 들었어요. 이런 예. 믿음이 있으셨군요.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설마 지기 하겠는가. 왜냐면은 그 상대 후보가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분이라서.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또 원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유권자들인데 아무리 김용민이가 과거에 좀 한때 그런 말을 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 대신 그러니까 찍으시겠나. 그때가 이제 12월 대선을 앞둔 4월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진보당들도 막 분열되면서 내부 분열 때문에 이제 돌을 또 엄청 맞는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는데 사실 김용민 교수님은 총선 때는 저희도 그런 방송을 하면서 예, 힘내라 김용민 우리가 이 그렇죠. 번외편 올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돌을 그렇게 맞으실 때인데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네. 대선 후보급이다. 초선에 도전을 했는데 본인은 정치 뜻이 없는데 대선 아니 후보급이야. 지금 제가 종편을 돌면서 네. 어르신들하고 뭐 막 정치 얘기 하다 보면 네. 이게 지난 저 주말에도 휴가로 경북 문경에 갔는데 네. 경북이잖아요. 경북. 네. 문경이면 대구 옆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예. 최 교수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온 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방송 봐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좀 세게 얘기하시오. 뭘? 여기 경북인데 예. 그랬더니 종편에서 좀 강한 발언을 하라는 거야. 여기 촌 사람들도 국정원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못 됐던 거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머리 허연 어르신이. 저는 사실 그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 통합진보당 이 분열 예. 상황이 발생했고 그랬었는데 그 완전히 그 마녀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보면서 하여튼 저는 이거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10을 비판받을 걸 지금만 거의 1000을 비판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예. 좀 과한 예. 마녀 사냥이 있었죠. 이런 마녀 사냥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이 누구 편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과도한 두 번째셨구나. 예, 총선 때 한번 돌 맞고. 그렇죠. 아니 뭐 그다음에 또, 그걸로는 예. 제가 돌 맞은 일은 없지만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아니 이게 10을 비판받을 사람들이 지금 1000을 비판을 받으니 예. 거의 죽으라고 하는 그런 양상인데 그렇죠. 죽으라 그랬죠. 이건 너무 심하다 예.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정말 좌절해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10에 대한 그런 채무는 털고 예. 그 과도하게 그 받은 그건 개선하고 뭐 그 스스로 탄압에 대해서는 정화해야 되겠지만 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진짜 나에게 부여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가장 대한민국에서 정치 상황에서 돌을 많이 맞으신 분으로서 돌 맞은 이들의 수호 성인이 되실 각오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돌을 1000을 맞아야 될 놈들이 10을 맞고 10도 안 맞고 10도 안 맞고 세니까. 안 맞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 구조를 보면서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정의가 상실된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게 바로 언론의 농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농간, 들었고 미디어의 농간이죠. 진정한 실질적 공정의
기치를 들 수 있는 언론을 만들어서 무엇이 잘못됐고 따라서 비판은 이 정도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 1000이 있다면 1000을 비판받아야 될 귀태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 공정 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사실 참 그때 돌을 맞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야, 이거 뭐 이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어떤 돌을 맞아도 전혀 뭐 두렵지도 않고 이제는 내성이 막 길러진 거. 이후에 맞은 이후에 돌 면역력. 돌이 좋아요. 예. 자주 맞으면. 그런데요, 그 예. 교수님, 네. 그 보면 그 국민 TV가 이제 만들어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보통 공중파라든가 종편 내지는 팟캐스트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예. 뭐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조금 이제 보면 팟캐스트에서 못하는 건 없죠. 그렇지. 드라마는 안 되잖아요, 드라마. 아니 지금 무슨 얘기야. 아니 그 TV 드라마 이런 거. 영상. 예, 예, 예. 우리가 김태희가 안 나올 뿐이야. 기성 드라마. 예.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그러면 보통 언론, 국민 TV를 비롯한 언론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제 공정한 보도, 예.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뭐 진보 정당 또는 진보의 목소리다라고 하면 뭐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 뭐 노동당, 노동당, 뭐 지금. 녹색당도 있고. 근데 이제 통합당. 이런 당이 지금은 촛불 전국이라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이제 국민 TV를 이제 가끔씩 들어보면 그런 부분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은 아니, 어떻게? 지금은 제게 완성된 방송을 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 말하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정방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솔직히 얘기해서 51.6% 중에는 KBS, MBC만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탈 때 그 전광판에 나오는 연합뉴스 한 줄 기사. 예. 이것만 보고도, 난 충분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안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공정 언론의 어떤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은 일종의 어떤 그 샘플 방송, 시범 케이스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쌤이 얘기하는 그 어떤 욕구는 기대감, 기대치는 알겠는데 예. 국민 TV를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종편 4개, 지금까지 투여된 자본의 양, 지상파 3사, 예. 뭐 그걸 이제 또 KBS 1, 2 나누면은 4사, 예. 여기에 투여되어 온 자본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좀 국민 TV는 이거 뭐 다윗과 골리앗의 한 뭐 만배, 그다음에 한 뭐 만분의 1, 이 바이러스와 이 거인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우리는 돈의 자본의 규모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예. 다른 묘수들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4만 명 지난주에 촛불이 모였는데 청계천 광장에 근데 그게 다 투명인간으로 취급된단 말이에요. 그 막대한 자본과 시설과 엘리트 인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에서는 그 4만 명의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너무나 정당한 목소리가 투명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이상한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미디어의 프리즘으로 왜곡된 게 그거를 국민 TV가 혹은 또 뭐 팩트 TV가 혹은 뉴스타파가 혹은 완전히 게릴라전 펴고 있는 팟캐스트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소라는 거를 전파해 나가는 그 약한 힘이 파장이 전달되면 사실은 그쪽은 수천억 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 걸 우리가 못방으로 지금 깨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기대치만큼 우리가 뭔가 이제 서로 뭐 상부상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릴레이 마이크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늘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여간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편성해서 하는데 뉴스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통상 이제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보도국 그렇죠. 기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뉴스를 선별을 해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하는데 혼자서 다 뭐 옹고 쓰듯이 만드는 거예요, 뉴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만드는데 뉴스 내용을 보면은 이를테면은 국정원 선거부정과 관련해서 15분짜리 뉴스가 내내 그 뉴스예요. 근데 딴 데는 내내 그 뉴스가 전혀 없어. 사람이 걔한테 물려 죽었다. 그렇지. 이거보다도 더 후미진 곳에 나오다든지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아주 후미진 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우리의 뉴스 편집과 또 그 뉴스의 그 가치 이 부여 요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방송을 뭐 완성되고
뭐 꼭 이렇게만 갈 방송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여지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서 그렇죠. 우리 지금 정혜림 첫걸음이니까요.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또 넘기잖아요. 정혜림 아나운서가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정방송 해주세요. 여성에게는 우선권을 주시는데 시끄러워요. 네. 알아서 마이크를 들어요, 양보하시는 알았어. 건 처음 봐. 남성연대 들어가고 싶어. 남성연대 들어가려고? 시끄럽고요. 마포대가 높아요. 아니, 국민TV에 어쨌건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예. 이런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매체로서, 네. 좀 뭐, TV 트면 볼 수 있는, 좀 보다 접근성이 강한, 이런 곳에 좀 볼 수 있는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쯤 그게 될까 궁금하신 분 예, 그렇죠. 일단 뭐, 지상파로서면 참 좋겠지만은, 또 케이블로 위성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네. 그럼 뉴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뉴스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죠. 홈쇼핑도 허가사항이고. 그렇죠.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요? 그럼 해야죠. 하려면 독립미디어가 돼야 한다. 완전히 법망 밖에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야 돼. 불법 방송하시겠다는 거. 해적 무허가 방송, 뭐, 이제. 방송. 뭐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잘 돼가지고, 국민TV가 정말 잘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매치력을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건드릴 게 분명합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하죠.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뭐, 눈밖에 두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철갑을 두른 듯한 우리를 멘탈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적 이런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이 대학에서 미디어 방송학을 또 하시잖아요. 가르쳤기 네. 때문에 또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뉴스는요. 이 케이블로나 위성으로나 IPTV로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가 3대입니다. 예. 여당이 3, 야당이 삼, 야당이 야당이 2.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 뉴스를 할 방송들은 공모가 나오는데 공모가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나온다 한들 과연 허가를 해주겠는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TV로 방송을 내보내야 할 텐데 TV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폐쇄적인 서비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선택한 것도 이겁니다. 협동조합원들에게 셋톱박스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 조합원들은 집에 설치한다. 조합원들은 돈을 내고 보니까 우리끼리 방송해요.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원들에게는 이 TV 뉴스가 닿게 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셋톱박스를 따라서 그렇죠. 오시는 손님들 보게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 사시면은 거기 또 대신 세팅해드리고 보일러 대신 놔드리고. 보일러 대신 놔드리고 뭐 그런 형식도 되겠고요. 물론 이거 갖고는 더 이상 확산성이 좀 약하겠다 싶으실 수 있어요. TV로 뉴스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인터넷으로 그렇죠. 뉴스를 보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TV로 나가는 뉴스의 기반을 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셋톱박스 방송으로 기틀을 갖춰놓되 내보내고. 이 뉴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웹. 이런 웹, 인터넷망, 스마트 미디어 이런 걸로 확보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얼마만큼 와닿느냐, 그렇죠. 또 사회적 그 환기를 얼마만큼 시키느냐, 정치적 파급력을 얼마나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선거 부정과 관련한 대단한 특종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나온다 한들 모든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당장 그렇죠. 이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 그 조세 회피처에다가 한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듯이 지상파가 다 갖다 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뉴스가 영향력을 갖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매체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 틀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수익 체계 또 이것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들 이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모델이고 협동조합은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조합원이 다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텐데 회원이자 주인이자 조합원이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대 자본 정치 권력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도 장악할래 할 수가 없는 대단히 민주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협동조합 한 6개월 지나 보니까 여기도 맹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언론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조직의 건강성 또 어떤 이 TV 뉴스를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TV 뉴스를 할 수 있는 틈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해 보니
협동조합 형태의 TV 방송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그러면은 것이다. 이제 웹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예. 2차, 3차 예. 우리 국민 TV의 이제 뉴스들을 예. 확산시키시겠지만 예. 어쨌든 그 TV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아직까지 올드 미디어의 또 영향을 네. 받는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뉴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예. 이번 대선에서의 어르신들 50대 이상 이렇게 보면 조합원이 셋탑박스를 설치하는 게 네. 한 몇 명 정도 돌파되면 예. 이 우리가 만드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성 미디어하고 좀 어떤 싸움을 해볼 만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만 되더라고요. 3만 정도. 3만. 네, 지금 1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유, 예. 한 3분의 2 가고 있네요. 일단 그래서 이제 2만을 넘으면은 그때는 저희가 보도국을 구성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TV를 준비를 해서 3만 넘을 시점에는 이제 본격 방송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표는 3만.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우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좀 끼리끼리 논다는 이런 예. 말이 좀 적당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내부에서만 소비되고 애써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 소비가 안 되는 이런 좀 기형적인 구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느냐의 예. 부분인데 뉴스의 영향력이죠. 전국을 움직이고 또 정치인들의 반응을 자아내고 자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낙곰수를 일단 탑에 올려놔 보신 팟캐스트라는 게 없던 상황에서 팟캐스트 생태계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신 주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플랜도 제 생각엔 잘 맞아. 낙곰수가 이제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나갔는데 팟캐스트가 접근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렵죠. 열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아이고, 열어주시다니. 저는 근데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도 잘 안 들었어요. 귀찮아서. 팟캐스트라는 그 툴 속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1000만, 수백만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뭐 돌린다든지 혹은 뭐 유튜브에 자기들이 또 새로 인터넷 파일을 링크를 올린다든지. 따라간다든지. 그렇지, 이렇게 이 원소스를 만들면은 무한하게 퍼지는 것은 그렇죠. 이 수용자들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뭐 내용만 좋으면은 그건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니 뭐 사실 싸이가 제가 항상 듣는 예인데 싸이가 뭐 저기 무슨 뭐 주요 방송사들 찾아가가지고 음반 돌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나요? 그렇죠. 유튜브에 그 영상 파일 하나 올린 게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싸이로 만드는데 힘이 됐듯이.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예를 든다면 예. 우리 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내용만 좋으면 예. 빨간 책이 닳도록 돌려보잖아요. 네. 빨간 책은 선생들이 그렇게 때려도 돌려본다고요. 그 빨간 책이 컨텐츠. 테이프가 다 늘어져요. 나중엔 비디오 테이프는 늘어졌죠. 다 딱 그 부분만. 제목이 있어요. 터브2라고. 제가 처음 봤던 아주 음란물이었습니다. 터보레이터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청소년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다 아는 분위기 뭐야 이거. 그걸 안 보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알면서 그런다 알면서. 아, 저는 어쩔 수 몰랐어요. 없이. 테이프 끝에 TV 고교 가정학습 국사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아. 틀어보니까 터브2더라고요. 저런 영어가 나오길래. 영어를 국사에서 잘못- 예. 영어가 나오고.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같이. 그 국민 TV에서 준비하는 예. 좀 킬러 컨텐츠라고 할 만한 네. 자랑을 이런 것이 좀 해주신다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송 중에 일단 뉴스죠. 뉴스. 뉴스. 처음에는 시작부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은 많죠. 라디오는 구현하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여기서 온갖 형태의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이제 TV는 당분간 뉴스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종편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죠. 예. 괜히 쓸데없는데 뭐 미술 세트 짓고 그럴 일 없잖아요. 예.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예능도 드라마도 이제. 뭐 그냥 스탠딩 코미디라든가 잘하시는 대표적으로 것도 이제 있으니까. 예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스맨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예스맨 영화인데 프로젝트. 뭐냐면은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제 비유하자면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쇼를 이제 만드는 제작진이 가짜 삼성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이건희 회장께서 백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이 피해자들에게 가정에게 100억씩 드리기로 했다. 이 가짜 공지를 올리는 거죠. 사회적 그리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해명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안을 환기시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식의 예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나? 예능이 아니고 소송감 아닌가요?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의 법칙. 당하는 걸로.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갖고 왜 체험 삶의 현장 보면은 유니콘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얼마를 벌었다. 소장을 가지고 몇 억이 들어왔다. 고소당했습니다.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다. 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대가 온 거야. 저는 요즘 뭐 군대 가고 막 체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학교 체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 체험. 거기다 집어넣고 실제 찍는 거지. 그렇죠. 교도소 체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토크쇼에 보면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뭐 이혼, 뭐 집안 싸움 이런 거 많이 막장 이야기를 풀잖아요. 예. 이 생활 법률로. 예. 근데 여기는 직접 소송을 당해서 교도소를 다녀오기까지의 프로세스를 다 보여주는 거네. 시즌 1 집시법. 집시법부터 도로교통법. 특폭.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 지금 뭐 촛불 한참 일고 있긴 하지만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임기 초거든요. 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촛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을 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4년 반이라고 해줘요. 네, 4년 반? 7달쯤 어떻게 했지? 살아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글쎄 뭐 돌 맞으면서. 소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5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정권 지난 지 1년도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년 중에 6년이 다 돼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반 지난 거야, 지금. 반 넘었어. 10년 잡고 6년. 그렇지. 뭐, 6년을 견뎠는데 4년을 못 견디겠어? 뭐 이런 마인드로 간다면. 60%는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또 갖고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뭐, 감옥 들어가는 거를 마치 이제, 신부가 있는 방 건너가듯이 건너가라. 뭐 이런 마음이 있듯이, 이런 말씀이 있듯이, 고난에 대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저 기태들한테 아주 정말 당혹스럽고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게 또 있겠는가 생각이 또 들고요. 낙곰수 정신이었어요. 계속 말씀하셨던. 네. 잃을 게 없다. 존버 정신인가요? 존버 정신이기도 하고. 네. 넣으려면 넣어라. 땡큐다. 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잡혀 들어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멘트를 준비한 게 있어요. 미리 멘트를 준비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밝히게 될 텐데. 뭐 학교를 사랑하셔. 딴 거를 또 바꿔야죠. 네, 뭐냐면은,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을 YS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달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목을 비틀어도. 달기 목을 비틀어도. 닭에게 목 비틀림을 당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참. 이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 뭐 약속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처음에 멘탈에서 졌다. 이게 진짜 뼈 아픈 얘기거든요. 저놈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면은 다 에브리바디 간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죠. 다 뺏긴다, 털린다, 뭐 우리는 이제 죽는다, 뭐 이런 NLL까지 끌어낸 거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 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멘탈에서 졌구나.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게 철사장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10년 중에 6년 혹은 이제 남은 5년 중에 이제 4년 반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멘탈을 또 단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곰수가 유행시킨 게 이제 투표근 이런 말을 유행시켰잖아요. 이 멘탈을 어떻게 좀 단련하면 좋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뭐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수련법을 좀 알려주시면.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는 뭐 스스로 다들 이 시대에 좀 길들여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진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사실은 뭐 진보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지금도 뭐 진보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숭고하게 살았던 분들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진보 진영을 좀 지켜본다면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이미지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이게 보면은 자기 이미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미지에게 누가 되면은 멀리하고 무시하고
혹은 짓밟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비를 맞아준다는 것이 참 그 거추장스럽고 감정팔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부되던 감성팔이, 감정팔이가 아니라 감성팔이. 거추장스러운 걸로 이렇게 인식되고 왔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함께 그 운명체가 됐다. 이 인식을 갖고 살지 않고서야 그렇죠. 버틸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의 역할은 공감이다. 이거랑 같은 또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의 목소리, 혼자의 선명성, 이런 것들을 앞세우던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또 노무현 정권까지 합하면 11년을 지켜보면은 왜 진보가 이렇게 완전히 골로 갔는지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정의를 이야기한다면서 실은 자기 이미지였죠. 자기 이미지에 천착했던 애국전선 내용 없다고? 그럼 내용 꽉 찬 부킹 정치를 듣던가. 김갑수의 부킹 정치. 굉장히 좀 또 고상한 용어로 이제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펠링 한번 내보세요. MASTR 할 것 같아요. 자유대 행사 나가요. 이게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라 우리가 이제 최근 국민 TV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즘에 그 교수님이 내신 책은 또 교회 권력 비판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좀 뭐 자랑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복수는 나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막말 때문에 욕 먹은 거는 마땅히 뭐 지적받을 일이다. 뭐 10을 욕 먹을 걸 한 1000을 욕 먹은 측면은 있어도. 넣었지만. 근데 교회에서 이게 뭐 김용민이가 뭐 교회를 못 놓겠다, 예수를 못 놓겠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단 0.0001%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그대로 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집사의 입장에서 100%도 공감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부패한 교회는 척결해야 된다. 이건데 부패한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뭐 맥락도 아니고 텍스트 왜곡을 하는 거야. 컨텍스트 왜곡이 아니라 텍스트 왜곡을 하는 거야. 이건 날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놈들한테 빅엿을 먹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혹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모를까. 그렇죠. 지절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판에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자빠졌어. 내가 예수야? 예수한테 가서 요구하라고 요구할 일이고. 난 그렇지 않습니다. 범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우리 육봉기 목사의 빤스를 내려야 되겠다. 요즘에 그 아드님의 또 여러 가지 막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쓴 거는 소설입니다. 네. 현실의 이야기와 엮어서 얘기하시면 또 뭐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벙커 교회는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벙커원 교회는 말이죠. 제가 1년 넘게 했지만은 교인 이름을 몰라요. 왜냐면은 서로 알려고 하질 않아. 등록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말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벙커원 교회를 했을 때 모인 분들 사진을 보니까 지금 나오는 분 거의 없어. 또 달라졌군요. 멤버들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공동체가 없는 교회다. 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니 뭐 무슨 다 사람들이 머리에 다 그냥 좋은 두뇌가 달려있고, 그렇죠. 자기의 판단 능력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런데, 뭐 그 사람 보고 내 교회에 나와라, 뭐래라. 누가 누구를 그렇게 그게 이제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이제 세뇌 효과를 많이 노렸었으니까. 그 조직을 위해 존재할 교회는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들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에게 지성을 준 신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육봉기 목사 빤스를 내린다고 했는데 빤스를 하면 그 허위와 위선과 가식 이걸 벗겨버리겠다라는 얘기고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김용민이를 국회에 보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비판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게 한 게 날 뻔했는데. 머리 아프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괜히 못 가게 해가지고. 제안을 받았어요, 괜히. 아주 멸망하게 할 겁니다, 제가. 멸망하게 해가지고. 아주 슬피 울며 피를 토하는 그런. 도리에 돌 한 장이 얹혀 그렇습니다. 있지 않게. 저희 아버지가 그 책을 보시더니 한 2장 보시고 마셨습니다. 뭐 그런 목사를 평소에 비판하셨던 저희 아버지지만 너무나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책을 잘 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잘 쓴 거다. 네. 네.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정치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될 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태평성대가 올 때, 저는 그냥 혼자 직감적으로. 예. 이게 우리 김 교수님이 목회를 하시겠구나. 이거는 뭐 성직 안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도 지금 주일에 목회를 하시는 셈이잖아요. 평신도 교회라는 저는 치면. 이제 직업 종교인이 될 마음이 지금도 추호도 없어요. 뭐 물론 직업 종교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교회인데 모 교회의 어떤 그 여배우가 이제 다녔는데 그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왜 뭐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봤더니 이 여배우가 퇴물이 됐다고 기획사로부터 누드를 찍어라. 누드를 찍었어. 찍고 난 다음부터 안 나와. 물론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스스로 내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타락했다. 이렇게 스스로 신도 내리지 않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박은 거예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게 제 처지가 됐던 거예요. 그 이제 선거 때 와서 막 우리 교회 목사께서 와가지고 막 잘되라고 기도해 준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 교회 신도가 출마했는데 가서 뭐 그냥 감옥에 가도 그 기도해 주는 판에 출마를 해서 와서 기도해 줬는데 그걸 갖고 씹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이 나쁜 놈들 진짜. 그러니까 제 친구도 육봉기 같은 놈들. 독립교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티켓팅 하는데. 근데 앞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팔등신에 너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저씨들의 행태가 똑바로 못 쳐다보죠. 삐뚤음하게 쳐다보죠. 시선은 이제 가 있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맑고 천진난만하게 오 아름다워라. 신의 창조물이요. 너무 아름답지 않니? 혼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여신도 여배우님의 그 누드 사진을 신은 이거 내가 창조한 건데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러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이건 좀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끼어드셔.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다시 원복.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초를 겪으셨다는 게 나 때문에.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 그 뒤로 그 교회 안 나가요. 못 가죠. 그래 놓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거야, 설교에서. 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정말 피난처 같은 마음으로 인터넷을 켰더니 설교에서 내 욕을 하는 거야. 야, 그 뒤로는 나갈 데가 없구나. 나갈 데가 없다면은, 내가 그 여배우 같은 상황이 처지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여배우를 포함해서. 야, 그래서 참 이제, 기가 막힌데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그 목사님이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은 그래도 굉장히 진보적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기장교회. 아니 기득권 세력이야. 기득교회. 절대로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이 박종화 목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뭐 여기서 할 얘기는 다음 아니지만. 기회에 어쨌든 여기서 오픈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난처가 되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 구약에도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을 소도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우리 고대는 소도라고 했지만 그건 도피성이라고 하거든요. 도피성 같은 곳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벙커원에다 이제 교회를 차리게 된 거죠. 물론 뭐 그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같지도 않다 그러는데 지금 교회는 교회 같습니까? 육봉기가 목사 같습니까?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교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구습과 구태와, 예, 구악들의 그런, 견고한, 이런, 아성 앞에 좌절하지 말고, 좀 더 강한 멘탈로 부딪혀서, 좌절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 잃을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잃을 게 더 이상 없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옥에 보내도 난 뭐 전혀 뭐 그에 대해서 걱정도 안 되고요. 뭐라 하건 말건, 신경도 안 씁니다. 감옥에 가면 좀 몸도 만들고, 정몽주처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몽주도 했다 하니, 예. 나라고 못했었냐, 이런 아니, 생각도 들고. 어떤 재소자가 이제 성인 잡지를 보게 해달라고 이제 행정 소송 걸었다가 잘렸잖아요. 예. 안타깝더라고.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안 돼? 예. 너 주면 안 되는 거야? 남색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상한 쪽으로. 또 이상한 걸 두려워하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촛불 10만 될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바로 이번 주말이죠. 네네. 8월 10일. 덧붙여서 예. 여름에 촛불을 더 잘 즐기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뭐 아는 걸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알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데, 예. 그 서울광장 면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만 넘어가면은. 넘치죠. 넘치죠. 예, 잔디밭 도로로 넘치죠. 이제 넘치게 될 텐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광장을 꽉 전경차로 둘러치죠. 둘러치잖아요. 이러면 시위가 아닙니다. 옥내 집회하고 뭐가 달라요? 시위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보여주고 위력을 보여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시위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전경으로 이게 차벽을 두른다? 안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에서 또 그렇다고 보도도 안 되고요. 어차피. 옥내 집회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옥내 집회. 전경 차벽을 없앨 방법은 10만이 모이는 겁니다. 거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넘쳐나면은 그때는 뭐 방법이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전경차가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한번 경험도 있죠. 2008년에. 2008년에 진짜 그랬죠. 그리고 2002년에도 있어요. 아닌데 2008년에는 미국 쇠고기 협상 잘못됐다고 시위를 한 건데. 아니 쇠고기 협상보다도 선거 부정이 못한 겁니까 이게? 그렇지. 대통령이 소만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대통령이 소만 못한 거죠. 소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소가 더 중요하다. 소는 누가 키우나 이게 생각하네. 닭보다는 소가 낫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봐요. 박근혜 정도의 마인드라면은 저는 제가 맞을 겁니다 아마. 이걸 갖고 명예훼손으로 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뭐 생각을 표했다고 뭐 감옥에 사견임을 보낸다면 전제로. 감옥에 갈게. 내 생각을 표현한 것이 센 발언을 막. 쿨하게. 자, 박근혜는 절대 수용 안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나는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틀림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사과? 이명박이나 얼떨할 때 한 거지. 아침 이명박이가 일찍 그때 얘기하면서. 사과한 거는요. 내가 좀 더 강하게 할 걸. 예.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인 거 스스로에게 사과한 거지. 스스로에게 셀프 사과. 스스로에게 사과한 거지 국민에게 사과한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박근혜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더 시위를 방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요. 사회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는 거죠. KBS, MBC로 하여금 그런 시위를 보도하게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게끔 과격화됐다. 네, 아니요. 정부로 하여금 정부 비판도 할 수 있게끔 이 보도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 혼란이 극심해질 무렵에 드디어 이때 그 카드를 꺼내는 거죠. 계엄 카드를 꺼낼 것이다. 몰고 나올 거다. 예. 지금 뭐 개성공단을 골로 보내는 것도 저는 사실은 안보 위기가 가중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겠죠. 저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핑계 생기면은 뭐 그걸로 그냥 물러치게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 그들의 행동 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사려가 개입돼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것이, 대화라는 것이, 토론이라는 것이 별로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라면 힘과 힘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해요. 소통, 어떤 협상 이런 것에 의미가 없는 거지. 아니 언제적 김기춘이가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까? 중정 아저씨가. 73세. 네. 아니 난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강기훈이를 쓰레기로 만든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김기춘이가 언제적 김기춘이를 그 자리 갖다 앉혔겠어요. 김기춘이는 국회 해산 긴급조치 그 유신헌법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 그렇죠. 바로 김기춘입니다. 익숙하신 분을 데려다 쓰시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아니 처음 복지 우리가 남이가 민간의 지역 감정을 조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법무부 장관 마치고 법무부 장관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국정원장이 댓글을 하고 거의 똑같아요 상황은. 그때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던 거고. 그러고 2004년에는 탄핵을 하는데 한나라당 3선 의원인데 법사위원장이었어요.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헌재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접수시킨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 힘 대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권 우리가 60%를 견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80%, 90%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이제 이번 주말을 10%일 수도 있어요. 비상계획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비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10%일 수도 있다. 대단한데.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로 갈 건지, 아니면 90%로 갈 건지. 90%로 갈 건지. 10%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세기를 더.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힘 대 힘 정도를 내다 보면 갈 길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어차피 하나니까 야권 플러스 제야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당분간은 좀 지읍시다. 이런 때는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그렇죠. 원튼 원치 않든. 이럴 때는 한번 두 세력이 쫙 뭉쳤는데 예를 들면 그 계측이 좀 어렵겠지만 이게 가시화 가능하다고 상상하면 알고 보니까 이 51대 49가 다른 거였어. 뭉쳐봐야 알잖아. 우리 힘은 뭉쳐서 부딪혀봐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저긴 탱크 끌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진실이 규명되겠죠. 네. 달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네, 엔딩 멘트 갈게요. 돌 맞을 대로 맞아 보셨고요. 고소도 받을 만큼 받아 보셨다는 김용민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낙곰수 때 한참 이렇게 날리실 때 하고 또 다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살짝 지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도피처가 없는, 도피처가 필요한 이들의 소성인. 그렇죠. 네. 그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원래 감옥 가기 전에 사람들 그렇게 나 내려놓는 거지, 자기를. 경험자. 그럼 며칠 있다 가더라고. 그렇죠. 국민 TV 어떡하라고. 네. 이렇게 고난을 즐기시는 그 내공을 따지자면 정말 대선 후보급이신데요. 이 구습 구악 그리고 후한무치 시멘탈 세력들에 대항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스튜디오 안으로 셀프 감금을 당하셨습니다. 셀프 사육? 네, 당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닭이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더 멘탈을 단련시켜서 닭의 목을 비틀어서 새벽을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셋톱박스 15,000 깔아주면 되는 건가요? 12,000 남았어요. 12,000? 네, 12,000. 더 깔아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오는 8월 10일, 15일, 10만 촛불에서 낙곰수를 아꼈던, 그리고 진짜 언론을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또 이 막장 정부에 분노하는 목소리를 직접 보여주자고요. 8월 6일 화요일, 국민TV에서 복수의 화신 김용민 교수님과 함께한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오빠들 잘 자요? 잘 자요가 아니지. 아니 오빠들 잠이 와요잖아. 오빠들
오빠들 잠이 와요? 댓글이 지워지는데 잠이 와요잖아. 왜 이러게. 권력을 찬탈당했는데 잠이 왜 와요. 저래? 닭이 목을 비트는데 잠이 와요? 그러네요. 오빠들 닭이 목을 비트는데 잠이 와요? 꺾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